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WI입니다. WI는 1998년 설립돼서 200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검사 장비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 제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2019년 위드 모바일과 합병한 후에 국내 최초 IP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해서 e스포츠 및 라이브 커머스 사업 분야로의 비즈니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팽수 등 지적 재산권을 바탕으로 모바일 관련 주변기기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고요. 최근 스마트 스터디, 리그 오브 챔피언스 코리아 등의 브랜드 판권을 획득하면서 모바일 관련 주변기기뿐만 아니라 e스포츠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79억 원, 영업 손실 53억 원, 당기 순손실 12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8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파생 상품 평가 손실과 영업권 및 무형 자산 손상 차손으로 영업의 비용이 증가했으며 관계기업 지분법 손실 인식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과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의 정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의 정정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최초에 이 공시한 3월 31일 날 공시를 한 내용인데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주요 사항들이 좀 변경이 된 겁니다. 정정 사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기존에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정정 후에는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의 취득이다라고 좀 변경을 했습니다. 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6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는데 전체 발행 금액은 800억입니다. 회사는 8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좀 결정하겠다. 자, 이거 기재 내용은 좀 잘못된 거죠. 지금 정정 공시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담당자가 이 공시문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800억 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좀 조달하겠다는 뜻입니다. 표면 이자율은 제로, 그리고 만기 이자율은 3%입니다. 만기까지 회사의 사채를 보유한다면 3%의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전환가액은 1,250원입니다. 만기는 2025년도 7월 4일이고요. 납입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거 차이 좀 크기 때문에 자, 납입일은 2022년도 7월 4일. 지금이 4월 19일이니까 사실상 납입일이 좀 많이 남았죠. 네네. 자, 납입일은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납입 대상자 명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트 W 1호 신기술 사업 투자로부터 800억 원을 7월 22일 날 7월 4일 날 조달 받아서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는 공시가 좀 되겠고요. 두 번째 공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사실을 좀 공시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 하일랜드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8,040만 주인데 지금 여기서 취득 금액이 지금 800억이에요. 지금 회사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252.4%에 해당되는 막대한 자금이 사실상 하일랜드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에 이제 투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취득 후 소유 주식의 지분율은 99.5%가 좀 되는 거고요. 유한 책임 사원으로서 현금을 출자하겠다라고 이제 공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사회 결의일은 바로 어제였고요. 투자 판단 참고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랜드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는 자본시장법상의 이 기관 전용 3호 집합 투자 기구로서 유관기관의 설립 보고 등 인허가 절차를 걸쳐서 설립할 예정이다.
발행 회사의 대표이사는 하일랜드 제1회 3호 투자 합자 회사의 업무 집행 사원입니다. 기타 내용들 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취득 예정이나 출자 대금 납입 예정일 자이며 발행회사 설립 투자 일정 등 일정 관련 기관의 협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지금 800억인데 지금 바로 취득 결정 좀 했지만 납입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없어요. 지금 네네. 당장 이 800억이 지금 나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취득 예정일자 보면 기재가 되죠. 2022년도 7월 4일. 7월 4일에 전환사채 대금 800억 원이 납입이 된다면 이 대금을 동일하게 7월 4일에 하일랜드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WI가 디아지오 코리아가 보유했던 위스키 브랜드 윈저를 인수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콘텐츠 생산 업체가 위스키 브랜드를 좀 인수한다니 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최초 공시가 전환사채가 운영자금 800억까지만 하더라도 회사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 투자를 유치받았구나. 네. 납입 대상자 역시 지금 신기술 투자조합이었거든요. 신기술 금융자금을 좀 받아서 새로운 영역의 어떤 신규 사업의 어떤 진출을 좀 가셔야 했는데 바로 지금 3월 31일 날 원공시일 이후에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에 대한 어떤 자금 사용 목적을 좀 용도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자금이 어떻게 좀 쓰여질까 좀 많이 궁금을 했을 텐데요. 지금 일단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 이 대상은 800억 원의 이 출자가 하일랜드 제1호 3호 투자 합자회사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 해석이 처음에 됐던 것은 그럼 3호 투자 합자회사를 통해서 제2의 상장법인을 인수하거나 네. 또 다른 외형이 큰 비상장법인을 인수하거나 자 각가지 좀 축축이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어제 밝혀진 내용은 윈저 코리아의 어떤 위스키 브랜드 윈저 코리아 브랜드 중에서 윈저의 제품 부분, 그러니까 윈저 사업 부분만 양수받아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겠다는 어떤 이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지분을 통해서 다시 인수를 하는 방식인데 네. 인수의 규모나 전체적인 어떤 인수 구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진 사항들이 좀 없죠. 네. 일단은 7월 4일 날 취득 예정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하일랜드 제1호 3호 투자 합자 회사가 디아지오 코리아의 어떤 인수 관련된 양수도 계약이 좀 체결된지 여부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에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양수도 계약이 체결이 돼서 자금 계약금이 좀 치러진 상황이지. 자, 이 여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와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후속 내용이 공시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보니까 이 WI가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그리고 지식재산권, 콘텐츠 개발, 뷰티,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좀 너무 여러 사업에 손을 뻗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어떤 우리가 이제 보도자료, 뉴스로만 보면 이 WI의 경우에 반도체 수혜주로 좀 인식이 되는 역량이 좀 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캐릭터 관련된 사업 부분도 있고 좀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는 팩트적 관점에서 이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매출 포지션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기 보고서를 보면 가장 최근에 어떤 사업의 동향들을 정확히 좀 알 수 있는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의 내용 부분 중에서 두 번째 주요 제품 서비스 이 영역들 표를 좀 보면 전체적인 어떤 매출 포지션이 좀 나와 있어요. 회사는 전체적인 매출 부분 중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 부분은 4억 9,400만 원이 좀 불과합니다. 전체 매출의 3%뿐이 차지하지 않는데 2021년도에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삼성 반도체 파운드의 최대수의 반도체 투자했던 어떤 수혜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네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기대감만 갖고 주가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주력 사업에서의 관점은 거의 사업의 어떤 역량적 관점에서 지금 4억 9,400만 원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은 미비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주력 사업은 지금 컨텐츠 사업 부분인데 핸드폰 액세서리의 제조 및 가공업이 지금 90%입니다. 컨텐츠 상품 사업이 2%니까 92%는 사실상 컨텐츠 사업 부분에 좀 육성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타이틀로만 봤을 때는 컨텐츠 사업, 컨텐츠를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자,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라이센싱 사업이죠. 최근에 이 브랜드죠. 뭐 마블이라든가 아까 나와 있던 뭐 아기상어, 펭수,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센싱을 받아서 상품을 대량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른 라이센싱 사용료를 좀 지불하면서 수익성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임가공 관점에서 크게 수익적 관점에서는 뭐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사업 부분을 좀 보면 최근에 지금 연결 재무제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업 부분을 보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인데 지금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요. 240억 원에서 253억 그리고 179억.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도 8억, 4억. 손익의 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오히려 53억 원의 영업 손실과 그리고 13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뭐 실적적인 역량에서는 뭐 매우 악화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에서 지금 이러한 관건인데 800억 원의 자금 조달 그리고 5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체 1,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윈저 이 브랜드 주류 사업에 좀 진출하는 듯한 그렇지만 주류 사업의 어떤 진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착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규모 이 자금 유치는 좀 불러났지만 네.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인수가 무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 또는 신뢰성 관점에서 좀 우려감이 좀 적지 않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제 디아지오 코리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의 윈저 사업부 매각 절차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노사 갈등이 또 굉장히 심하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매각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밝혀는 졌습니다. 네. 디아지오 코리아의 경우에선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는 이제 국내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주류 매출 부분의 어떤 급감, 수익성이 좀 악화가 좀 되면서 일단 사업 부분 어떤 매각을 추진해서 조금 이 수익성이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어떤 회사의 포트폴리오 전환의 어떤 시사점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매각에 대해서 이 노조 측은 좀 적극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70일째 천막 농성까지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매각 이후에 오히려 구체화된 어떤 매각 시점에는 사실상 이 노조의 이 반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인수의 어떤 걸림돌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역량들도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사실상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 노조의 어떤 부분들이 고용 승계가 이제 최대 좀 관건인데 네네. 사실상 이게 우량 회사의 어떤 인수 부분이 아니라 지금 WI 같은 어떤 외형 회사의 어떤 인수라면 오히려 극심하게 좀 반대 요인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좀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사태를 좀 차지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어떤 자금 조달력이 좀 관건이고 사실상 납입 이후에도 회사의 어떤 상환 이슈를 어떻게 좀 극복할 것인가라는 어떤 관점에서 WI의 경우에는 지금 외형보다는 많은 이 자금들 사실상 이 빚을 수반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인수 구도가 GP 즉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 지분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는 우려감이 큰 것입니다. 네, 이 좀 인수인지 단순 투자인지 회사의 방향 정리가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1,510원 0.66% 좀 하락한 1,51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인수 이후에 경영권을 만약에 인수하는 것이 맞다. 또는 이 기술 자금들을 좀 받아서 사실상 디아지오 코리아의 윈저 브랜드 부분을 인수해서 외형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림이라면 회사의 어떤 이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금 자기 자금이 아니라 800억 원의 이 부채죠. 네네. 갚아야 되는 빚을 조달해서 이걸 다시 인수하는 데에서 주가가 받쳐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환 의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수의 어떤 시사점이 좀 첫 번째 어떤 이 우려감이고
두 번째는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경영권 승계 이후에 종속회사로 편입해서 외형을 달리한다면 회사의 가치는 좀 분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선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맞다. 지금 보유자 관점의 영역인데 지금 1,500원대가 지금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네. 1,5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1,300원대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 게 어떤 이 적극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좀 이 발표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좀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7월 4일까지 좀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우려감을 좀 갖고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면 1,5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길 좀 권고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 인수 기대감으로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요 구간으로 봤습니다. 1,000원에서 1,300원, 1,000원에서 1,3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1,500원이 이탈된다면 1,300원까지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000원에서 1,300원 그리고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회사의 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인수의 시사점 그리고 인수 이후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잘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WI에 대해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CIS입니다. CIS는 2002년 설립돼서 2014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에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전극 공정 설비의 제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및 전고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입니다. 리튬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극 제조 관련 장비를 제작하며 코터, 칼렌터, 슬리터 및 기타 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2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 당기순손실 24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1%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454%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방산업 투자 규모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전환사채 평가 손실 반영으로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CIS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최근 매출액의 10%가 좀 초과하게 되면 제출하는 의무 공시입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의 제조 장비입니다. 회사의 최근 매출액, 2021년도 매출액의 85.3%에 해당되는 1,133억 원에 해당됩니다. 계약 상대방은요, DC 에너지 그룹입니다. 회사의 관계는 관계 회사입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영국이고요. 4월 18일부터 2024년도 8월 30일까지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계약은 회사의 관계사인 DC 에너지가 영국 브리티시 볼트 간의 이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자회사가 좀 발주한, 그러니까 해외 자회사가 발주해서 영국 이 회사에 납품하는 조건이고요. 네네.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영국 파운드화의 매매 기준을 산출해서 산정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계약의 종료일은 고객사 셋업 그리고 시운전 검수 후 잔금의 입금 예정일이다라고 좀 밝힌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CIS가 한화 약 1,13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 이제 CIS가 2019년부터 좀 유럽 시장에 적극적인 공략을 했었는데요. 대표님, 올해 영업 목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CIS 경우에는 제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부터 2차 전지 장비 투자, 자, 2차 전지 배터리사들의 어떤 장비 투자의 최대 수혜가 1차적으로 장비사죠. 네네.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소재사. 자, 흐름의 어떤 공정되었던 흐름들은 장비, 부품, 소재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고 이제 배터리는 좀 논외입니다.
그런데 장비사의 경우에는 향후 2025년도까지는 이 납품 영역에서는 수주 관점에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CIS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도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으로 여러 번 언급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최근은 공시만 좀 보더라도 2021년도 11월에도 뭐 지금 공시 보면 뭐 208억 원 규모의 17.6%에 해당되는 2차 전지 전극 공정의 제조 장비 납품 1억이 있었고요. 12월 24일에는 189억 원에 해당되는 전극 장비 제조. 즉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데 바로 어제 경우에는 사실상 이 수주 금액이 좀 상당히 좀 크죠. 네네. 지금 전체 금액의 85.3%가 물론 2022년도 사업년도에 모두 다 실적이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도 8월 30일이니까 2024년도 3분기 실적으로 좀 인식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장비 납품의 특성상 계약금과 중도금까지의 어떤 산입 효과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 큰 잔금들은 납품하고 난 이후, 즉 여기 하단에 내용이 나와 있었죠. 지금 내용을 보면 고객사 셋업, 고객사의 장비가 납품되고 난 이후 또는 시운전의 검수, 시운전을 하고 나서 장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장비의 어떤 잔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1,133억 원의 이 실적 부분은 2022년도에 반영 효과는 다소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중도금의 어떤 산입 효과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적극적인 어떤 실적 산입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자 기대감 관점에서는 실적의 우상향이 좀 예고가 되고 있고 이미 2021년도 기말 기준에서 3,200억 원의 수주 잔고가 있다는 거죠. 네. 즉 지금 사실상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상황인데 지속적인 어떤 이 실적 관점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된 셈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2023년도 이후에 이제 실적 산입 효과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보니까 이제 자회사인 CI 솔리드를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준비도 좀 차근차근 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사업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2022년도 2월에 작년 4월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CI 솔리드 주식회사라고 지금 이 CIS가 100% 자금을 들여서 설립한 100% 자회사입니다. 네네. 회사 뭐 대구시에 이 소재지가 좀 있는데 전체 지금 지분율 64.8%. 최근에 이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지금 일부 지분 투자 있고 난 이후에 지분율이 좀 내려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사업 내용은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사업입니다. 지금 2차 전지, 리튬 이온 2차 전지의 경우에 최대 난제가 전해액의 어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네. 전기차의 어떤 이 배터리의 폭발 사고라는 이 관점에서 이 전해액이 사실상 이 스크래치, 스파크 효과를 이뤄내면 이 폭발하는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이 충전과 방전 기술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이게 한계가 좀 있었는데 네. 이 전액을 고체 전해질 상태로 선회돼서 즉 바뀌게 된다면 폭발률이 크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충전 어떤 이 기간들도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극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이 고체 전해질 사업 부분인데 아직 이게 정식으로 양산돼서 시판되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지금 리튬 이온의 2차 전지 배터리 계열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로서의 어떤 개발 구간, 양산 구간이 활용된 시점은 제가 추산하기에는 한 5년 이후는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이 회사의 이 자회사를 통한 어떤 기술력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리튬 이온 전지용 액체 전해질의 가장 유력한 후보 물질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정의한 만큼 자, 이 내용은 한 번쯤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전고체 사업을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회사의 기술력을 통해서 그래도 미래 사업까지 준비를 착착 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실적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당기 순손실이 증가를 했거든요.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최근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지금 매출에 1,327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63억을 좀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작년에 44억 원의 손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246억 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재무 수출로만 보면 회사가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좀 냈는데 당기 순손실을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네. 그렇다면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두 가지죠. 영업의 비용 증가 항목은 자회사의 손실이 좀 커졌거나 영업 외적으로 들어갔던 이 평가 부분에 손실이 좀 발생했거나 자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자회사의 어떤 손실 부분보다는 자 이 공시를 한번 봐야 됩니다. 회사 2월 10날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의 발생 공시를 좀 했는데 전체 해당 금액이 334억 원입니다. 내부 결산 시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을 좀 인식했다는 건데 회사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보다 12월 31일자 평가 기준의 주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차익만큼을 손실로 반영하는 다소 어이가 좀 없는 네. 즉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가상의 손실입니다. 지금 이게 국제회계 기준은 이 전환권의 대가를 옵션 상품으로 좀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실로 잡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저도 무수히 좀 노력을 해봤는데 네.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환사채가 발행 당시보다 오히려 높으면 이 금액을 손실로 잡는구나. 자, 이게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옵션 거래로 인해서 재무상의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좀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파생 상품 손실이 334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245억 원의 대비를 좀 해본다면 회사는 실질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영업 당기순이익은 기록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100억 원 이상의 그래도 당기 순이익은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장비의 수주 효과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에서 5년까지는 실적 반영 효과에서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2020년도 이 시초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자 상승 요인을 우리가 좀 차지한다면 주가가 좀 너무 단순하게 좀 꼭지 요인이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회사의 외형 성장 관점, 실적의 반영 효과 관점에선 충분히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좀 됐는데 자 13,000원, 13,000원, 13,000원에서 14,000원,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도 지금 매수하기 좋기는 한데 지금 시장의 어떤 조정 관점상에서는 14,000원 하회할 수 있는 구간적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CIS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000원에서 14,0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업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은 1965년 설립돼서 197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약품 및 음료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사업 구조상 의약품 부분은 도매상 및 약국에 대한 고객 지향적 마케팅 구축과 병원 전문 치료제 위주의 마케팅 전략으로 판매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식품 부문은 대리점 조직을 강화하여 온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398억 원, 영업 손실 15억 원, 당기 순손실 3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1% 증가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원가 및 판관비의 증가와 부메타나이드의 임상 중단으로 인한 무형 자산의 손상으로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가 좀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 해지인데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먹는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먹는 당뇨병 치료제에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이걸 해지했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과 주식회사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물 GLP-1에 대한 수용체 작용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했다. 사이러스 테라퓨틱스는 이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현대약품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결정일은 4월 18일입니다. 회사는 당사가 계약 해지에 합의 완료한 날짜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지금 지난 2020년도 5월 20일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5월에 회사는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좀 발표했죠.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계약 상대는 사이러스 테라퓨틱스 국내 기업입니다. 기술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물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 2020년 5월 20일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특허의 유효, 청구항 중 가장 늦게 만료되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설정한 겁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기술료 총액 248억, 선급 기술료 8억, 그리고 마일스톤 기술료가 240억입니다. 그냥 뭐냐면 8억은 기술 이전료의 어떤 계약금이에요. 네. 이건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240억은 뭐냐면 마일스톤, 임상 1상, 2상, 3상에서 유의적 결과에 따른 어떤 획득 이슈가 완료됐을 때 단계별로 지급하는 기술 이전료가 되는 겁니다. 재실시 기술료라고 해서 제3자에게 계약 기술을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게 뭐냐면 재실시. 지금 원 대상자인 사이러스 테라피틱스가 제3에게 다시 제3자에게 기술 이전 계약을 또 체결하게 되면 네. 이에 따른 어떤 개런티 여부도 산입된다는 뜻이고요. 경상 기술료, 로열티라고 좀 불리는데 이 부분은 순 매출액에 따라서 이 해당 부분을 수령할 예정이다. 계약 지역은 전 세계인데 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은 좀 제외한다라는 계약이 됐었습니다. 네, 현대약품이 사이러스 테라퓨틱스와 맺은 경구용 약물인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좀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약사 하면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신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개발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미 개발된 어떤 바이오 회사의 이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싱 해오거나 아마 기술 이전을 해와서 네. 자체적인 어떤 임상을 통해서 시판까지 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는데, 네네.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이 경구용 먹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 이미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제3자에게 다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기술에 어떤 기대감 좀 반영됐는데 네. 이게 유의적인 어떤 결론에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해서 계약 해지를 좀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에서는 크게 좀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5,230원. 지금 보합권에서 이 장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네네. 자, 이 부분이 사실상 이 회사의 중대한 파이프라인이나 이 관점인데, 사실상 지금 이게 선반영 효과에서는 지금 1차적인 어떤 라이센싱비가 크지 않았던 부분, 또는 뭐 글로벌 어떤 이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된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미비했다라고 좀 판단은 좀 되지만, 이러한 어떤 이 투자 판단 공시에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좀 많다면 이건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중대한 모멘텀의 훼손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추가 수익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오너 중심의 단독 대표 체제가 설립된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 회사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뭐 작년에 실적 부분에서 지금 단기순 손실,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 제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실적 선방이 좀 부진했던 것은 네. 사실입니다. 지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좀 선행된 이후에 사실 1년간의 성적표가 좀 초라했는데, 회사 측은 이 작년에 어떤 손실 기인 사태를 좀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약물이죠. 지금 전체적인 장애병성 이 치료제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네. 지금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자, 이 내용이 아니죠. 자,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회사의 전체적인 또 매출 포지션을 보면 의약품 및 식품 부분이 좀 63%, 그리고 의약품 식품 부분 중에서 상품 부분이 36%인데 전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제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비중보다는 식음료 부분이나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의 어떤 임의용 관련된 사업 부분에 어떤 실적 호조만 있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어떤 기인 효과에서 크게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잠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당뇨병성 신약 개발 치료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연구 개발비의 손실 반영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임상 3상을 좀 중단한 파이프라인의 어떤 손실 반영 효과가 자, 이번 분기 4, 4분기 이내에 좀 반영이 되면서 2021년도 연간 실적의 어떤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 손실의 어떤 영향으로 좀 끼쳤던 만큼이다라고 좀 회사는 밝히고 있었는데 네네. 사실상 이 중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회사의 장기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사업 모멘텀, 즉 파이프라인의 어떤 부재가 사실상 이 사업 성장의 어떤 관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먹는 임신 중단 약품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여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태죄가 폐지된 지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허가 획득 가능할까요? 네, 지난해 3월에 사실상 이 현대약품이 영국 회사죠. 라인파마로부터 좀 이 기술 이전을 좀 해와서 네.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시판 허가가 돼서 이미 복용이 가능한 약물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해외에서 시판 승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와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유의성, 우리나라 한국인한테도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임상 1상과 2상은 패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다각화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임상 3상의 어떤 최종 기본 임상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효과 여부를 좀 검증하는 이 수단이 좀 있었는데 지난해 11월에 이제 식약처로부터 사실상 이 보완 자료 요구가 좀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좀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먹는 시판약의 어떤 이 판매, 지금 미프 지미소의 사실상 이 역량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 약물의 도입 이후 국내에서 어떤 허가 여부 이후에 국내 시판이 사실상 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인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좀 여겨지는데 11월이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한 5개월이 좀 경과된 그렇죠. 시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마저도 좀 이슈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약품 관점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매출 포지션의 63%에 해당되는 뭐 미엘화이바, 마이녹실 등의 지금 식이성 섬유염료 그리고 탈모 치료제 부분의 어떤 이 성장에는 좀 정체가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시판 허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의 시판 허가가 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이 미프지미소의 허가 여부는 좀 추후 상황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5,230원. 사실 뭐 투자 판단 이 공시 사항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 사실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에 좀 악재로는 좀 반영하지 못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12월 기점을 해서 11,000원까지 주가 형성했던 이 현대약품의 경우에 이후에 좀 주가는 지금 우하향, 오히려 지금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하단까지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추세 전환의 어떤 시그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실적의 회복 부분인데 지금 먹는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에 이 시판 허가까지 걸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고 가장 빠르다면 지금 미프지미소의 허가 올인이 좀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식약처 대응 이후에 국내 시판이 상반기 내로 만약에 펼쳐진다면 실적 산임 효과가 좀 있다면 오히려 2022년도는 실적 회복 관건을 좀 봐도 무방한데 지난 11월에 어떤 보완 자료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제출 소식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네. 자, 이 부분에도 좀 중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 상태고요. 지금 주가는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구간에 매수하기 좋은 좋은 구간까지 도래됐습니다. 지금 4,800원, 4,800원에서 5,200원, 4,800원에서 5,2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는데 지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보장할 만한 어떤 주요 모멘텀들이 좀 다소 훼손됐다는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 좀 아니다. 자, 기술적 분석상에 4,800원에서 5,200원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800원에서 5,2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아무래도 추가 상승 보장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추후에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회복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